환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엄청나게 어려운 사실을 말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신입 치과의생사 선생님 혹은 일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치과의생사는 치과에서 환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신경치료를 하는 환자에게 신경치료 과정을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크라운 치료에 대해 말하는 등 치료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죠. 이런 역할은 신입 치과위생사건, 오래 일한 치과위생사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입 치과위생사 선생님이나 일을 쉬었다가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처음 환자를 대할 때 정확한 말을 하지 못한다거나 환자 앞에서 긴장하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기도 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치과의생사는 치의생과에서 많은 치과 술식에 대해 배웠고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충분히 말하고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어떨 때 어떤 말을 하면 환자가 이해하거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분별이 안 돼서 말이 안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걸 좀 보고 제가 영상으로나마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본 결과 새로운 목록을 채널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하는 정보 전달이나 혹은 환자의 대기 시간에 체어사이드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멘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임상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제작을 좀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단, 이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외워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떨 때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영상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목록의 첫 영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만 5세에서 만 6세 어린이와 함께 치과에 방문한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제1대구치입니다. 우리는 꼭 소아치과에서 일하지 않아도 소아 환자를 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치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 유치발치를 위해서 치과를 방문하는 어린이도 있고 간단한 충치 치료를 위해서 성인치과에 내원하는 어린이들도 있죠. 소아 환자의 협조도가 나쁘지 않다면 성인치과에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해요. 그런데 소아 환자의 경우 치료는 아이가 받지만 주의사항이나 기타 정보는 보호자가 듣게 되죠. 치료를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날 받을 치료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추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설명을 해주면 환자도 치료를 받을 때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게 되죠. 소아 환자의 경우엔 핸드피스나 석션에 대해 무서워하지 않도록 미리 아이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호자에게 많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야 소아 환자가 치료를 받고 보호자가 주의사항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주의사항 이외에 보호자에게 그날 치료해야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대기 중인 소아 환자 검진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될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제가 반드시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1대구치가 나올 자리와 그에 따른 양치 방법이에요.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어린이 구강 내 모형을 함께 보면 우리 선생님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유틸리티 왁스와 템퍼러리 레진으로 만들어 본 유치 모형입니다. 어설프긴 하지만 치아 위치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에서 6세가 된 어린이는 구강 내에 20개의 유치가 존재합니다. 모델은 하악만 준비를 했고요. 하악에 10개, 상악에 10개, 총 20개의 유치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유치는 영구치로 교환이 돼요. 여기까지는 많은 보호자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유치 두 번째 큰어금니 뒤쪽으로 나오는 제1대구치는 평생 한 번만 맹출하고 교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치과 임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온 선생님들도 겉모습만 봤을 때 유치와 영구치가 헷갈리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은 헷갈리지 않도록 영구치와 유치는 모양으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유치 큰어금니 2개, 유치 큰어금니 2개 뒤쪽은 제1대구치임을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보고 미리 공부를 해오는 보호자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게 우리 전문가의 일이겠죠. 단순히 모양으로 판단해서 영구치를 유치라고 한다거나 하는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소아 환자가 접수가 되고 검진을 먼저 봐야 하는 경우에는 나이를 봅니다.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제1대구치가 맹출하는 시기라면 보호자에게 위치를 확인시켜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또한 같은 아이라도 좌우, 상하의 치아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 나이는 넉넉하게 5세에서 6세 정도로 확인을 합니다. 이때 제1대구치가 모델처럼 아예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부위에서 첫 번째 큰어금니가 나올 것을 보호자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평생 한 번만 맹출하고 교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 양치를 해주시거나 치실을 해주실 때 이 부위를 확인을 계속 해보실 것을 주로 말씀드려요. 평균 만 6세에 나오는 치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더 주의해서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만 12세가 되면 첫 번째 큰어금니가 나오고 그 뒤쪽으로도 큰어금니가 하나 더 나올 것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보호자분들은 좀 놀라시죠. 아니 이렇게 좁은데 이가 어금니가 큰 게 2개씩이나 더 나오냐고 놀라는 보호자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는 턱뼈도 성장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길 것을 미리 말씀드리죠. 검진 왔는데 불안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만약에 아이의 입안을 확인했는데 제1대구치가 이 뒤쪽에서 반 혹은 3분의 1쯤만 나온 상황이라면 보호자에게 그 위치를 확인시키고 그 부분이 불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아가 잇몸 밖으로 나올 때는 한 번에 맹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잇몸을 뚫고 나온다고 설명을 드려요. 이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서 양치질을 잘 못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잇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칫솔을 뒤에까지 넣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유치 2번째 큰어금니 여기까지는 양치를 하는데 그 뒤쪽에 제1대구치는 칫솔로 닦을 때보다 더 깊이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양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아이가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자분께서 양치를 해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몇 주 이내로 영구치가 전부 나온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 실런트를 해줄 것을 말씀드려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려울 것도 없죠. 전부 배운 내용이고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치과에 방문한 환자 혹은 보호자는 몰랐던 내용일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치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알게 되겠죠. 특히 내 아이 치아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혼자서 관리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치과 정기검진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구강 관련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고 구강 관리를 안내하는 일이 되겠죠. 환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엄청나게 어려운 사실을 말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인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환자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해당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케이스별 멘트에 대해서 제가 임상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고요. 함께 고민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이용해 주시고요. 본인만의 설명 방식을 찾아서 환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